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CNN에서 방영된 단 7분짜리 한국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뉴욕 미쉐린 3스타 셰프가 38도 폭염의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한국인들의 원시적 식문화를 조롱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촬영 마지막 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미개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자신만만한 셰프를 눈물 흘리며 고백하게 만든 한국의 놀라운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 에단 맥클로이드입니다. 어느 날 CNN에서 한국의 독특한 여름 음식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38도가 넘는 더위에 뜨거운 삼계탕을 즐겨 먹는 한국인들의 식문화가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이상한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밖의 무더위와는 달리 쾌적하고 시원한 공기가 절 맞이했습니다. 첨단 시설과 완벽한 냉방 시스템을 갖춘 인천공항의 모습에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더 발전한 국가인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종로에 위치한 유명 삼계탕집에서의 촬영도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더운 여름에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 한국인들의 이상한 식습관을 보세요. 라며 비아냥거리려 했던 제 계획은 할머니가 권해주신 삼계탕 한 술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땀이 나면서도 온몸에 깊은 보양 기운이 퍼지는 그 묘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당황하고 말았죠.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은 제 편견과 오만함을 깨닫게 해준 충격적인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여정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삼계탕 한 술을 떠넣은 순간 제 25년 요리 경력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삼계탕집 할머니께서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손님 놀라셨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처음엔 다들 그래요. 더운 날 뜨거운 걸 먹으면 오히려 몸이 시원해지거든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양 의학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었거든요. 촬영팀과 함께 온 현지 가이드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땀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삼계탕에 들어간 인삼과 각종 한약재들이 몸의 기운을 돋워주면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죠.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차가운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용한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원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식문화가 사실은 수천 년간 축적된 과학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조롱하려던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삼계탕을 한 그릇 다 먹고 나니 정말로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뉴욕의 무더운 여름날에는 항상 찬 음료수와 아이스크림만 찾았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건네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담긴 거죠. 그 순간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비판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을지로 냉면집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차가운 콩국수를 주문하면서 이제야 정상적인 여름 음식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동동 떠 있는 하얀 콩국수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로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냉면집 사장님께서 제 놀란 표정을 보시더니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손님, 우리나라 여름나기의 진짜 비밀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거예요. 아침에는 뜨거운 미역국이나 삼계탕으로 몸을 깨우고 점심때는 차가운 냉면이나 콩국수로 열을 식혀주는 거죠.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더우니까 차가운 것만 먹거나 뜨거운 것만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몸의 상태에 따라 온도를 조절해가며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콩국수를 다 먹고 나서 사장님께서 보리차 한 잔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드셔보세요. 콩국수 먹고 나서 보리차를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열기도 완전히 가라앉아요. 정말로 보리차를 마시니 온몸이 편안해지면서 더위가 한결 누그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요리 철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대부분 한 가지 온도에 집중해서 요리를 만들었거든요. 차가운 요리는 차갑게, 뜨거운 요리는 뜨겁게만 생각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마지막에 건네주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음식은 계절과 함께 숨쉬는 거예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자연의 리듬에 맞춰 먹는 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죠. 그제서야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은 뿌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명동 지하상가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상에 찌는 듯한 더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수십 개의 식당과 상점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완벽한 냉방 시스템으로 시원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이런 규모의 지하상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상가를 마치 자연스러운 피서지처럼 이용하고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지하상가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떤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시원하게 점심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쇼핑하는 곳이 아니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된 셈이었죠. 한 상점 할아버지께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우리나라 지하상가 구경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리니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지하상가는 서울에만 수백 개가 있어요.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건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이었어요.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고 비가 와도 젖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건 따로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하상가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더 대단한 게 또 있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지하상가를 둘러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실현해낸 진짜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서울시 재난관리센터를 견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서울 전체의 실시간 온도가 색깔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위험 온도를 나타내고 노란색은 주의, 파란색은 안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관리센터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서울 전체의 모든 공공시설이 자동으로 쿨링센터로 전환됩니다. 구청, 동사무소, 도서관, 체육관까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임시 피난처가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독거노인들을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가 걸리고 응답이 없으면 즉시 확인팀이 출동한다는 것이었어요. 작년 여름에만 이 시스템으로 3,0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라는 담당자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화면 한편에서는 실시간으로 구급차 출동 현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는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시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담당자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뉴욕에서는 폭염이 와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참고 견디거나 운이 좋으면 쇼핑몰에 가서 더위를 피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시민들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마음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한강공원에 갔을 때의 경험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더운 날씨였지만 한강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른바 치맥이라고 부르는 문화였는데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기름진 치킨을 먹으면 더 덥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뜨거운 치킨과 시원한 맥주가 만나면서 묘한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치킨의 기름기는 맥주의 시원함으로 중화되고 맥주의 차가움은 치킨의 따뜻함으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 가족분이 저희를 보시더니 외국분도 같이 드세요라며 치킨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길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아요.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죠. 한강에서 치맥을 하는 것도 그런 지혜 중 하나예요. 자연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름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여기고 있었어요. 더위를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위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라는 온도가 다른 음식을 조화시키는 것도 그런 철학의 연장선이었고요. 한강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끼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삶의 지혜를 직접 경험하니 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음식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살아있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촬영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카메라 앞에 서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미개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계탕에서 느꼈던 신비로운 체험, 콩국수의 시원함, 지하상가의 놀라운 시설들, 재난관리센터의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한강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삼계탕과 콩국수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오히려 몸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 차가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여름을 이겨내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시 인프라의 놀라운 조화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상가부터 재난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더위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 지혜를 외국인인 저에게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멘트를 할 때는 정말로 울컥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 문화를 비판하러 왔지만 오히려 삶의 철학을 배우고 갑니다. 25년간 요리를 해오면서 놓쳤던 것들을 한국에서 찾았어요. 진짜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계절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간 후 제가 촬영한 7분짜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처음 기획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 문화를 조롱하려던 다큐가 오히려 한국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제작진들도 당황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다큐멘터리였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도 한국에 가서 삼계탕을 먹어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고 각국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제 레스토랑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온냉 조화의 원리를 메뉴에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뜨거운 수프와 차가운 샐러드를 함께 내는 코스 요리, 따뜻한 빵과 시원한 가스파초를 조합한 새로운 메뉴들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요리 기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 대립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자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계절과의 조화라는 개념을 겨울 메뉴에도 적용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손님들은 제 레스토랑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음식 문화를, 두 번째 방문에서는 사계절 문화를, 세 번째 방문에서는 전통시장 문화를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깊이 있는 문화를 더 많이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짜 요리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지 1년 뒤 저는 다시 한번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비판하러 온 게 아니라 진정한 배움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지난 기간 동안 뉴욕에서 한국식 온냉 조화 메뉴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광장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백 년 된 시장이 현대적 시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전통 좌판에서 파는 음식들은 그대로인데 결제는 카드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융합은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빈대떡을 파시는 할머니께서 제게 갓 구운 빈대떡 한 조각을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빈대떡 만드는 법은 우리 집안 4대째 내려오는 비법이에요. 하지만 손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포장 방법이나 결제 시스템은 계속 발전시키고 있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적응하는 지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시장 상인들끼리의 협력 시스템이었어요. 한 가게에서 손님이 많으면 옆 가게에서 도와주고 재료가 떨어지면 서로 나눠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한 가족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런 공동체 의식은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였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 된 궁궐이 현대도시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궁궐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궁궐 정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공존하는지 깨달았어요. 궁궐 해설사분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건축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도 산과 강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계절의 변화를 건축에 반영했죠. 이런 사상이 지금도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왜 한국인들이 삼계탕과 냉면을 조화롭게 먹을 수 있는지, 왜 지하상가와 한강공원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철학이 현대 생활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계절의 변화를 배우고 있었어요. 봄에는 상추와 물을 심고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를 기르며 가을에는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순환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아이들이 단순히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감각을 기르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교육 철학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서울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천만 명이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가 이렇게 질서정연하면서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와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에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 개인과 공동체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음식 문화만 배운 게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것들이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작은 전도사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